사기 없는 세상을 꿈꾸며 사기꾼 잡는 전문 검사로 화제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33년 경력의 임채원 검사님이신데요. 오늘은 사기꾼 잡는 검사 임채원 검사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990년에 검사 임관돼서 이번 달 7일 날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끝으로 이제 33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이제 7일 날 퇴직했으니 지금 엊그저께 변호사 등록증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얼마 안 된 법조인. 네, 아직까지 뭐 어색합니다. 네. 그 검찰청에 계셨을 때 사기꾼 잡는 검사로 또 TV 출연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굉장히 큰 화제가 또 되셨는데 사기 범죄에 집중하게 되시는 계기가 있으실까요? 얘기가 하자면 많이 긴데 네. 간략히 얘기하면 네. 그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시는 바람에 제가 검사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대구에 있는 그 아버지 다니시던 직장 상사가 서울로 이끌어줬어요. 그래서 서울 이제 오시는 바람에 저희들도 따라왔는데 그 같이 온 때로부터 한 1년 정도 뒤에 저희 아버지로부터 집 한 채 살 돈, 그것도 우리 친척한테 빌린 돈인데 그 돈하고 거기 있던 또 다른 직장 동료들의 돈을 다 사기쳐서 야반 도주한 공장장이었거든요, 그분이. 그러는 바람에 집이 쫄딱 망하고 뭐 거의 월세 낼 돈도 없고 그래서 중학교 때 호야불 밑에서 호야불이야 호롱불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 편지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런 데인데 아버지께서 유일한 희망은 제가 이제 사법 시험 돼서 검사나 판사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렸을 때 고생했던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사기 사건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기억 남는 게 2001년도 서울지검 5억 이상 사기 사건을 검찰에서 직접 조사하는 데인데요. 거기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형사부에서 글로 이제 부서가 바뀌어서 갔더니 전임자가 놓고 간 사건 중에서 이제 모델링해서 하는 이 분양하는 게 그 중에 피해자가 한 30명 가까이 되고요. 피해 금액을 다 더하면 그 당시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자분이 한 60대 후반 되는 것 같아요. 저 면담을 하자고 요청을 했길래 그래서 면담을 했죠. 그랬더니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굵은 동아줄이 내려왔대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더니 아마 무슨 변화가 같다 생각이 들어서 검찰청에 전화했더니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래 지금 이 급하고 딱한 사정을 좀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면담을 요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딱한 게 그 분양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깡을 하고 근데 그걸 다 이제 사기꾼이 사기를 쳤어요. 근데 기록을 보니까 뭐 기초조사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분양 광고 팜플렛부터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조사했더니 이 사기꾼이 하는 얘기가 그 뒤에 공범이 또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까지 이제 열심히 수사를 해서 구속까지 했어요. 그래서 구속 기소를 했더니 그 뒤에 이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검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검사님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2001년도니까 지금 2022년 20년 이상 이분이 기도를 계속 하신 것 같은 동아줄이 되시고 그래서 그런 생각 굉장히 좀 감사하고요. 또 제가 또 무료 상담을 또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사기당한 피해자들을 강의도 많이 했지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상담을 요청했길래 이제 문자로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걸 해줬어요. 그래서 사건이 잘 해결됐습니다. 그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검사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검사님 옆에 계셔서 이런 문자를 받을 때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서 어떤 그런 감동을 계속 먹다 보니까 정년 퇴직까지 되고 같아요. 정말 보람. 진짜 보람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검사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굉장히 또 저희 쪽에서도 되게 인터뷰를 하는데 또 훈훈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또 특히 기승을 부리는 사기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요즘 뭐 계속 뭐 많은 것들이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 근데 계속 수법이 지금 진화하고 있거든요. 작년 통계가 1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7,744억. 그 다음에 엄마 뭐 휴대폰 떨어뜨려서 액정이 나갔어 뭐 이러면서 신분증 찍어서 보내 뭐 이런 유의 그 휴대폰 떨어뜨렸다는 그 레퍼토리 하나로만 가지고도 작년 1년 동안 피해 금액이 990억. 계속 지금 수법이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전화번호 가로채기.
그 악성앱이 깔리면 내가 전화를 걸거나 걸려오는 전화를 범인들이 받아서 역할 분담을 해서 실제 검사나 뭐 이게 공공기관의 지원인 것처럼 가장해서 이제 또 이렇게 사기를 치거든요. 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뉴스 나서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당한 최대 피해 금액이 종전에는 26억이었거든요. 근데 몇 달 전에 의사 선생님이 41억을 당했습니다. 예. 그 뭐 중앙지검 뭐 무슨 검사라 그러면서. 근데 여기 특징은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분은 뭐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세상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서 당신 통장이 지금 뭐 이 대포 통장 사기범 일당의 통장이 이용됐다 이러면서 이게 불법 자금인지 아닌지 그리고 당신이 공범인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앱을 깔아라 그랬더니 그 조사한다고 앱을 깔았는데 악성앱이 깔려가지고 그래서 자기 본인 스스로 또 뭐 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검찰청에 확인했는데 이게 범인들이 다 자기네들이 진짜인 것처럼 역할 분담해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 다 털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특징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전화 가로치기 또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내 책에 이제 금년에 아까 1월달 책을 냈다는 게 임검사의 사기 예방 솔루션 92페이지에 보면 검사는 절대로 개인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안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개인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친구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 신분증도 보내주고 검사가 신분증 보낼 일은 상식에 안 맞죠. 왜냐하면 그거 보냈다가 사칭하고 뭐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어떤 상식에 안 맞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고 내가 지인이 그 내 책을 이제 이렇게 상담해주고 선물했더니 내 책 중에 이제 92페이지에 검사는 절대로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않는다. 이게 생각이 나서 진짜 그 보이스피싱 범인한테 온 전화번호가 휴대폰 번호인데 검사를 사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단쳤더니 다 끊더래요. 그러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계속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그런 게 핫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고거래 사기 그게 또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 점점 늘어나는 게 로맨스 스캠. 그러니까 남녀 간의 로맨스, 그러니까 사랑을 빙자한 사기죠. 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로맨스 플러스 스캠이 이제 사기거든요, 영어로. 그래가지고 이제 뭐 혼자, 그러니까 뭐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헤어졌다든지 외로운 사람들의 어떤 심성을 이렇게 자극을 해서 어느 이제 신뢰가 형성이 되면 어느 단계부터는 이제 금전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사진도 다 도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게 돈을 털린 것도 또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그동안 믿었던 사람한테 어떤 정신 배신감 이것 때문에 어떤 또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진화하는 수법을 공부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상담이나 수사를 통해서 사기 예방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제가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상담도 즐겁게 해주는 이유가 저는 그래 한 사람이라도 제 얘기를 듣고 사기가 예방되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럼 데뷔책은 이제 검사님들은 개인적인 사적인 번호로 또 연락을 절차를 안 하죠. 안 하시고 다른 데뷔책 왜냐면 유선 전화로 하죠. 02라 031 그걸로 하지. 왜냐면 개인 휴대폰으로 하면 내 신분이 노출되고 잘못하면 그걸로 또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죠. 또 다른 데뷔책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하여튼 모르는 보이스피싱인 경우는 하여튼 모르는 번호로 오면은 그 절대로 전화를 받으면 안 되죠. 굉장히 범죄가 지금 예. 진흥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 같으면은 그 뭡니까 그 가족 뭐 자녀를 납치했다 그러면서 돈 보내라고 하니까 2007년도 그 지방 모 법원장이 그 7천만 원인가요? 보이스피싱 일당한테 털렸거든요. 자기 아들 납치해서 돈 안 보내면 그 법원장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 2007년도인데 요새는 수법이 진화돼가지고 옛날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대포폰으로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우리 자녀나 그 주위에 뭐 남편이나 그 휴대폰 번호를 해킹을 해서 뜨는 게 그 번호로 와요. 번호로. 그러면 진짜 그 번호거든요. 그러면 놀라잖아요. 근데 본인인지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에서는 돈 보내면 절대로 안 되죠. 계속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요. 아니 현직 그쪽에 계신 분들도 사기를 당할 정도로. 그럼요. 정말 진짜 사기가 많이 와요. 그렇죠. 그 사기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근데 단계별로 따져보면 내 책에도 써놨지만은 진짜 이런 얘기 해서 될지 모르지만 사기심은 무조건 남아요. 하여튼. 고소 전 단계도 보면은 몇 년 전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제 사기 피해자들 상대로 설문을 돌렸는데 사기 피해자들이 고소하는 퍼센테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25.8%. 10명이 사기를 당했으면 고소하는 사람은 7명, 3사람밖에 안 되지. 25.8.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고 원인을 이제 분석을 했더니 거기 이제 그러니까 대답한 사람들이 첫째 뭐 금액이 작아서 너무 잘 알아서 뭐 계속 질질 끌다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10명 중에 7명은 고소를 안 해요. 그리고 사기꾼 특징은 사기친 돈을 다 빼돌려놔요. 차명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이겨봐야 휴지 조각이. 그러니까 다들 그래서 고소장을 들고 오는데 애초에 민사사건이거나 아니면 사기는 맞는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쉽게 풀었으면 사기꾼이
10명을 상대로 1억 원씩 사기치면 7억은 굳은 돈이지. 찾기가 예, 그다음에 기소되는 경우 이제 고소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해서 기소되는 게 20%. 그러니까 10건 중에 2건밖에 기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죄하게 남는 거죠. 그리고 기소하더라도 법원 재판 과정에 그걸 보면 또 형량이 또 너무 낮아. 그러니까 뭐 이게 단계별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그러니까 그냥 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법 문화를 바꿔야 돼, 제도를.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이제 구두로 하는 문화잖아요. 말로 하고 또 이제 사기꾼과 사기 피해자 관계를 보면은 이게 66.2%가 아는 사람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아는 사람이 사기치. 그러니까 너무 나에 대한 피해자,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고소 안 할 만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죠. 피해자는 너무 고통스럽고. 심리적 상처가. 네, 안 당하는 게 최고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사건도 수사하시고 증거도 집필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또 하셨잖아요. 또 그리고 지난 7일 또 검사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는 일단은 뭐 이제 변호사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약간 우려되는 게 여태까지 이제 현직 33년 있을 때는 거의 이제 피해자 위주로 이렇게 참 고통받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되면 또 이 사기친 사람도 변호사가 사건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저거 현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피해자를 위하더니 오히려 지금 이쪽 근데 변호사는 또 이게 사건을 가리진 않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억울하게 또 사기꾼으로 몰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변호 활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그동안 계속 사기 예방 운동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한다든지 강의가 지금 그 퇴직하기 전날까지 5년 동안 했는데 81번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진짜 많이 심한 경우는 일주일에 5번 했으니까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지방도 울산도 가고 대전도 가고 계속 사람들이 막 저를 찾으니까 저는 너무 좋죠. 가서 또 소통도 되고 너무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거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깜짝 놀라는 게 최근에 한 석 달 전인가요? 우연히 밤 한 11시 정도에 진짜 좋은 생각을 했어요. 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우리가 주고받은 차용증이나 영수증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계약서 마찬가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받고 있는 거는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 민사에. 그래서 차용증 같은 경우는 원금, 이자, 변제 날짜. 근데 사기죄의 특징은 뭐냐면 속였다는 거거든요. 속였다는 거는 차용증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80%가 기소를 못 하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문서에 담는 거죠. 속였다는 거를. 어떻게? 그 차용증인 경우도 그래서 돈을 빌려가는, 항상 돈 빌려갈 때 어디다 쓴다 이러잖아요. 돈의 용도를 갖다가 기재하는 거예요. 예컨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마스크 만드는 기계가 한 대 1억 정도 돼요. 그러면서 마스크 만드는 기계를 1억을 빌려주고 사서 6개월 동안 마스크를 열심히 찍어서 원금 플러스 수익금 반을 주겠다 해서 그 말을 믿고 줬는데 돈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했더니 사기꾼이 나는 마스크 만드는 기계를 산다고 얘기하면서 빌린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용도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기꾼이 뭐라 하느냐면 나는 그냥 사업장으로 빌렸고 그 당시에 이렇게 재산이 있었다. 그러면 80%가 다 불기소 되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거기다 기재하는 게 그게 뭐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사기꾼한테 돈을 주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1억을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지. 그 실제 사건에서 보니까 3천만 원은 A라는 사람한테 빠져나갔고요. 4천만 원은 B라는 사람한테 빠져나갔어요. 그걸 확인했더니 그 사람들이 빌려준 돈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지, 사기꾼한테. 너무 쉽잖아요. 그 용도 사기 대부분 판례가 인정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속였다는 증거하고 돈을 줬다는 증거 두 개를 문서에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담으면 이제 사기 증명하기가 훨씬 쉽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사기는 맞는데 불기소되는 사건들이 많이 줄 거고. 그래서 이런 비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비행기가 양쪽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듯이 속였다는 증거하고 돈을 줬다는 증거 두 날개가 있으면 사기 증명이 쉬워진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이제 증거 남기기 운동. 옛날에 우리 한때 매스컴에서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했어요. 식당에 밥 먹으면은 돈 내면 영수증을 안 끊어주는 거예요. 탈세하려고. 그래서 기껏 끊어주는 게 뭐 간이 세금 계산서 이거는 뭐 국세 쪽에 통보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TV나 이런 데서 연예인이 나와서 영수증 주고받기 합시다 해서 막 캠페인도 엄청나게 벌렸거든요.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신용카드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게 활성화되면서 요새는 뭐 어디 식당 가도 다 영수증 주잖아요. 주고받. 이것처럼 제가 계속 이제 이렇게 방송이나 강의할 때 계속 영수증 증거를 남깁시다. 증거 남기기 운동을 합시다. 뭐 이 타이틀 우리 거래할 때는 꼭 남깁시다. 근데 중요한 게 기존에 우리가 받아왔던 차용증이나 계약서처럼 민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증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형사통합문서. 그래서 제가 이름을 줬어요. 임채원표 문서. 아, 민형사 네. 통합 차용증. 그러니까는 문서의 민사적인 측면과 형사적인 측면. 그러니까 사기죄에 중요한 속였다는 부분. 네. 이거는 민사소송에는 의미가 없죠. 네, 네. 근데 기존에 우리가 받아왔던 원금, 이자, 변제 날짜가 기재된 차용증 가지고 충분히 민사는 이길 수 있지만 아까처럼 재산을 다 빼돌려 놓기 때문에 이 승소 판결은 휴지 쪽으로 이야기해요. 아, 그래서 다 고소장을 들고 오는데 정작 2건만 10건 중에 2건만 인정이 되니까 그러면 증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였다는 부분이 중요하다. 사기죄의 특징은 속였다는 거니까 그걸 남기자이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벌인다면 사기를 당해서 고통받거나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기 예방 운동이야말로 사람 목숨을 구하는 거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생명의 전화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극단적인 선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화를 하잖아요. 네, 네. 그걸 보면은 그 원인을 따져보면 상당 부분은 뭐 재산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가정도 있지만 그 가정 불화가 결국은 가장이 사기를 당하면 결국 가정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부간의 사이도 안 좋고 그냥 한 가정이 무너지고 사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방 교육이야말로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너무 거창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그 검사님 말씀처럼 사기 예방 운동을 통해서 네. 사회가 변화돼서 사기 범죄가 또 줄어드는 또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봅니다. 근데 그게 있습니다. 이게 네. 변호사 업무는 사건이 터져야 되거든. 네. 근데 예방을 해버리면 일이 안 터지면 네, 네. 그 변호사는 뭐 먹고 살지?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네. 활동도. 네,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시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임채원 검사님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변호사님. 검사. 네. 변호사님. 네. 아직까지 앞으로의 저도- 활동도 네,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